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요즘에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 JP모르건 바로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그 코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번 약간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같은 경우 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 코인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가져가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리프사의 비즈니스 설계가 전제로 뭐가 깔리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서로 다르고 리프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JP모건 입장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거 국내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거 설명은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되게 붕 뜬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계속 뭐 세계 단일화폐에 등장했다, 또는 뭐 이래봤자 리플한테 상대 안 된다, 리프사한테. 왜냐면은 리프사에 천재들만 모였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JP모르건이 거의 세계 탑급의 금융기관인데 리프사에 못지않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리프사만 엘리트가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엘리트예요. 근데 뭐 괜찮겠지, 리프사가 무조건 이길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리프사는 엘리트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상대도 엘리트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저는 보면서 좀 답답한데, 고급된 정보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로스차일드 타령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JP모르건이 공식적으로 스테이트먼트 공신문으로 밝혔어요. 본인이 발행한 코인이 정확히 어떻게 쓰일 거고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리프사 대립구도를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또는 종속을 해야 돼요. 그냥 JP모르건, 바로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그 JPN 코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지들 안에서만 쓰고, 또는 이제 거기랑 협력하는 은행 몇 개만 쓰고, 이제 리프사가 설계한 대로 서로 다른 코인들이 발행되면서 그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한 거를 리프사가 채우는 형태로 그렇게 가던지, 아니면 체이스은행이 거의 단일화폐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게 돼서 그냥 얘네가 섭렵을 해버리던지, 아니면 비슷한 특성이 있는 그런 뭔가가 새로 등장해서 걔가 그렇게 되든지, 또는 CBDC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CBDC 중에서도 유니버셜 W CBDC 익스체인지라는 존재를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서 탄생시키면 게임이 끝납니다. 리프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끝나요, 그래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은 더 여러분들께 체감이 되시겠지만, 제가 트위터로 조금 전에 글을 남겼어요. 진짜 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걸 느낍니다. 이 JP모르건, 이 체이스은행이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하는 바람에, 그리고 얘네가 블록체인을 지금 이미 준비해왔고 거기 안에 사용되는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JP모르건이, 여러분들 이따 설명하면 또 느끼실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블록체인 스캠, 크립토 커런시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때린 것처럼 짜잔 하고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얘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죠. 이미 하고 있다가 그 네트워크 안에 본인들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지금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그런 대형 금융회사, 세계적으로 되게 초대형인 금융회사가 직접 블록체인을 옹호하고 본인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했다는 자체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리프사한테는 가장 큰 문제 뭐죠, 여러분들? 리프 CEO도 얘기했지만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에셋 등이 뭔가 이 새로운 자산이면 새로운 자산으로, 또는 그냥 커머디티, 상품이면 상품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정리가 돼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환경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리플 CEO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2018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레귤레이션 관련된 게 2018년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런 현상으로 벡트도 뭐 진입을 할 수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본인이 예상과는 달랐다. 그래서 2019년에는 레귤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클리어해지는 게,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얘기 되게 자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알아주는 초대형 금융회사가 블록체인을 쓰고 그 안에 코인까지 발행해서 이거 레귤레이티드하게, 그러니까 규제로 합법화되게 만들겠다고 전면에 나서준 거는 이 부분은 리프사한테 도움이 돼요. 리프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귤레이션이 클리어해지는 건데 얘네도 같이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비즈니스 영역. 리프사가 하려는 것과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JP모르건이 공식 스테이트먼트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그 코인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데 쓰이려고 만든 건지를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은 왜 리프사 비즈니스 영역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잘 풀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겁니다. 자, 같이 가보죠. 그 사이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본론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 JP모건 공식 홈페이지예요. 공식 홈페이지 보이시죠? 공식 홈페이지에 얘네가 뉴스 앤 어넌스먼트, 이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디지털 코인을 만든 거에 대해서 공지를 했고, 여기에 여러가지 Q&A 형태로 본인들의 이 코인, 발행한 코인의 성격이라던가 목적,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Q&A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제목부터가 되게 자극적이죠. JP모르건이 create, 만들었다. 뭐를? 디지털 코인. 어디다 쓰려고? 페이먼트에 쓰려고. 제목부터가 참 거슬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퍼블리시드. 자, 보면 2019년 페브러리 2월 14일 날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퍼블리시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자랑을 했죠. JP모르건이 이번 달에 BKM 됐다고. 뭐가 됐다고요? 미국에서 첫 번째 은행이 됐어요. To create and 성공적으로 디지털 코인을 테스트한. 그러니까 디지털 코인인 JPM 코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한 미국의 첫 번째 은행이 됐다. 근데 뒤에 나오죠. 얘네가 목표하는 건 뭡니까? 리프리젠팅, 대체하는 거예요. 뭐를?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는 거예요. 얘네 야욕이 여기에서부터 추상적으로 드러났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이 리프사와 전혀 다르죠. 자, 지금 얘기했듯이 JPM은 요 생각입니다.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겠대요. 대체를 하겠대요. 피아트 커런시를. 자, 근데 2번 리플사의 생각은 뭘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한 5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 라센이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머니 2020에서 인터뷰 영상한 거 제가 달러 대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기에 한 5번 정도를 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리플사의 생각은 이제 크리스 라센이 발언한 걸로 미러브 알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 라센이 미래의 모니는 어떨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크리스 라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피아트는 오늘날처럼 미래 역시도 탑 티어로서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와 디지털 에셋은 그것들은, 그러니까 메이저 한 5개 정도는 미래까지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텐데, 그 살아남는 이제 탑에 속하는 크립토 커런시는 이제 세컨드 티어로서 피아트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추상적으로 방금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역할이 XRP가 이제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는데 어떤 형태로 자리 잡죠? 브릿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겠죠. 브릿지 시키는 거 역시 피아트 커런시를 메인으로 놓고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이잖아요.
피아트 커런시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 브릿지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탑 티어를 피아트로 얘기했고 세컨드 티어를 살아남을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라센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크립토 커런시는 피아트인 이 탑 티어에 속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탑 티어에 속하는 오늘날의 피아트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달러 대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겠대요. 되게 엄청난 야욕이죠. 이거는 거의 뭐 이미 여기서 드러나요. 뭐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피아트 커런시에 대체하겠대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JPN 코인 같은 경우는 도토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나죠. 베이스.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 블록체인 베이스 테크놀로지. 뭐죠? 이따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쿼럼이라고. 얘네가 만든 블록체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요걸로도 얘네 여기에도 참여해갖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중앙은행 자료를.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후반부에도 언급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어떤 거냐면 이네블링, 그러니까 가능한 건데 뭐냐면 즉각적인 트랜스퍼 페이먼트, 그리고 요 기관들 계좌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좀 불명확하죠. 세틀먼트인지 페이먼트만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페이먼트 메시지만 보낸다는 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세틀먼트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후반부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페이먼트 미래라고까지 표현하죠. 자, 페이먼트 미래를 본인들이 공지를 했고 여기서 찾아봐라. 너희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Q&A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죠. 자, so what? 그래서 정확히 JPN 코인이 뭐냐? 어디에 쓰이냐? 질문 있죠? 자, 이렇게 나와있죠? JPN 코인은 디지털 코인이고 어떻게 되게 디자인됐냐면 여기 써있죠? 즉각적인 페이먼트. 뭘로? 유징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페이먼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바로 JPN 코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머니, 돈 교환하는 거, 누구끼리? between different party.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대방끼리 이걸 교환해낼 수 있도록 블록체인 위에서. 그리고 require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안에서 본인들이 발행한 저 디지털 커런시는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JPN 코인. 이걸 통해서 상대방끼리, 그러니까 그 가치를 교환하는 거죠. 돈을 교환한다는 건 밸류가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만들었다. 여기다 쓰려고. 이미 세틀먼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세틀먼트 하겠다고. 세틀먼트란 단어 자체가 없었을 뿐이지 이 문장으로 표현한 게 사실 정리하면 세틀먼트잖아요. 돈 이동이니까. 여기서 한번 드러나죠. 자, 그리고 좀 민감한 질문이 나옵니다. 레갈이냐고. 합법적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in short.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JPN 코인은 항상 원 US 달러랑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in short. 얘네가 딴 생각이 있어요. in long에서는 장기적인 관점. in long에서는 여기엔 언급이 없는데 in short이라고 한정 지었어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달러랑 USD랑 1대1이에요. 이 이꼴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n short이에요. in short.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틀먼트 계속 나오죠. 자, 중요한 거 설명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짧게 핵심이 요약 가능한 건 짧게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JPN 코인은 더 확장된다고 하죠. 앞으로 오버타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더 확장된다. other major currency.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다른 네트워크 연결도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how does it work? 이거 어떻게 작동하냐?
이 그림과 문장이 되게 길게 돼 있는데 그냥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괜히 문장 길게 그림이 크게 돼 있는데 이거 JPM을 얘기하는 거죠. 네, 코인 발행해서 분산 레저에 이렇게 뿌려지죠. 그리고 이거 갖고 있는 애들이 트랜스퍼 옮겨요. 막 계좌 간에 옮겨요. 그러면 이거 받은 애들이 다시 이거 1대1 매칭이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이거를 요구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JPM 코인이 하나당 1달러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발행자인 JPM한테 $1, 기미 $1 하면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걸 그냥 길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어떻게 했느냐. 네, 테스트 했대요. 네, 클라이언트 계좌와 그리고 보인드 JPM 계좌 간에 using the new technology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블록체인. 네, 보인드에 만든 쿼럼. 이거 안에서 해봤대요. 클라이언트 계좌와 보인드 계좌 간에. 성공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나와있죠. 뭐 정확히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의 스탠스. 공식적인 스탠스.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공식적인 스탠스 뭐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지만 기사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얘네 JPM CEO가 비트코인 뭐 스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갖고 크립토 커런시 자체를 스캠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코인을 발행할 때 스테이트먼트 이 공식 성명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항상 믿어왔대요. 포텐셜이 있다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적합하게 컨트롤되고 통제가 되고 레귤레이티드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되는 한 본인들은 이거를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 기사랑은 좀 달라요. 얘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이제 레귤레이티드 그러니까 법에 불법을 자행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은행이죠. 예.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We believe라고. 유니크 어퍼튜니티.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 일단은 공식 성명문에는 크립토 커런시는 되게 포텐셜하고 뭔가 여기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만들었겠죠. 본인들도. 크립토 커런시를. 예. 그리고 뒤에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의 카운터파티 그리고 세틀먼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발행한 이 크립토 커런시 자체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패깅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운영 상태가 위험해지거나 본인들의 신용이 떨어지거나 사실 이건 크레딧 리스크도 존재해요. 지금 형태는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가 보증하는 형태로 지금 발행이 된 거잖아요. 신용 리스크도 가져갑니다. 얘네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의 JPM 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얘네의 신용에 따라서 지금 들고 있는 채권 같은 게 채권이나 다름없죠. 솔직히 IOU 된 형태의 코인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나 또는 심각한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이 쪼가리가 될 수가 있죠. 물론 JPM이 파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만 그건 또 모르는 거죠. 미래일이란 알 수 없는 거니까. 영원한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100년, 만년, 1000만년 계속 가는 금융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당당하게도 클라이언트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는 오피셜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패깅 형태라고 얘기했잖아요. US 달러랑. 그리고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리프리넨트, 뭐를?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목표로 하는 거는 그거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변화를 시키는 형태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냐면 지금 같은 경우 달러랑 매칭시켜서 패깅 형태를 가져가지만 나중에는 그걸 풀어서 얘네가 만든 JPM 코인 자체가 네이티브 에셋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 형태로 전환을 하면은
아까 말한 게 일맥상통하거든요. 피아트 커런시 대체하겠다. 네이티브 에셋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지금 형태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 달러 보증이 있는데 그걸 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달러에 구속당하는데? 예, 말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그 단기적 관점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네이티브 에셋, XRP처럼 변환할 생각이 있다면 저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피아트를 대체하겠다. 예. 왜냐면 네이티브 에셋이니까, 순수 자산이니까 걔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피아트를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제 조건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이티브 에셋으로 특성이 바뀌게 되면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죠. XRP와 동일하게. 순수 자산이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롱텀에서 어떻게 할지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건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미래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나오죠? 아더 크립토 커런시와 뭐가 다르냐? JPN 코인이. 자, 얘네의 생각을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크립토 커런시는 뭐 이렇다고 표현하죠. 이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근데 얘네가 재밌는 건 테더나 USD 서클 달러, 서클이 만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니까 피아트 백, 그러니까 패깅된 거. 이 스테이블 다른 코인들과 본인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명시를 해놨어요. 되게 재밌게도. 뭐라고 해놨죠? 첫 번째에서 얘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여실히 드러나는 맥락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테더 같은 경우는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쪽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듣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트파이넥스가 무슨 테더 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파이넥스. 예. 거기에서 발행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데가 은행이 아니다. 그리고 서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는 금융기관이고 체이스 은행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얘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계좌에 리저브 묶어놓은 그런 걸로 패깅돼 있다. 근데 얘네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JP 모건에 의해서 들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은행이 있다는 거죠. 체이스 은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이스 은행의 대금을 피아트 커런시로 받아낼 수 있다. 교환될 수 있다.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갖고 있는 달러를 어떤 은행에다가 계좌에다 묶어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 그 자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우리가 은행 그 자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그 체이스 은행의 밸런스, 그러니까 자산을 찾아봤잖아요. 얼마인지. 그때 기억나시나요? 2.6 트릴리온이잖아요. 아이고, 좀 잘못 찍었네. 2.6조 달러죠. 2.6조 달러. 이거 이따가 본인들이 또 강조합니다.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했어요. 일반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은행 그 자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보증해 줄 수 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나와 있는데 뭐 이럴 수밖에 없죠. 퍼미션드라고 표현을 했죠. 프라이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코르다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그럼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써있죠. 여기 JP모르건과 파트너에 의해. 그리고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 중에 JP모르건이 사용하는 이 KIC에 쓰는 이 트랜잭션을 쓰는 이것들로 쓰는 애들만 쓸 수 있다. 기관이 고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거 테더나 뭐 일반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 이더, XRP는 여기 뺐네요. 왜 뺐을까? 아까도 뺐어요. 어쨌든 얘에서 뺐는데 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퍼블릭 적어놨죠. 그리고 유저.
유저 보면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 리테일이다. 소액밖에 못 다룬다는 얘기고 크립토 커런시 은근히 깠어요. 보면은 아까 고객이라고 했잖아. 크립토 커런시 쓰는 거는 약간 비하했어요. 어떻게 비하했냐면 실제로 요 가치로 지불하거나 세틀먼트로 쓰는 게 아니라 투자자다. 인베스터라고 했죠. 인베스터 베이스 리미티드 한정돼 있다. 사실 유즈 케이스가 없다고 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커런시냐? 커런시 아니다. 약간 간접적으로 까는 겁니다. 크립토 커런시는 그 수준이다.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마찬가지로 소액밖에 안 되고 이거 역시도 이거를 살려고 쓰는 특성이 되게 강하죠. 테더나 USD 서클도 마찬가지로 까고 있죠. 야 이거 투자용이지 무슨 실제로 막 쓰는 거냐. 그러면서 본인들 거 소개할 때 딱 소개를 하죠. 기관 고객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은행들이나 브로커 딜러나 코퍼리 기업들. 너희는 투자자 이 투기꾼들이 쓰는 거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저. 그러니까 제일 그 고객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고객 역시나 까죠.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리고 블록체인 유스 케이스. 되게 유스 케이스 강조를 하죠. 본인들 거 차원이 다르다. 페이먼트가 인벌브된 이거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얘네 자신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서슴없이 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JP 모건이 인벌브 된 본인들이 만든 코인 혜택이 무엇이냐, 이걸 쓰면 혜택이 무엇이냐, 왜 이걸 써야 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스트롱 밸런스 시트. 이 본인들 자산 얘기하는데 역시나 나오죠. 2.6 트릴리온 달러 갖고 있다고. 본인들 자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여기 체이스 은행 나오네요. 체이스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거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보증하고 이거를 이제 피아트로 지금 쌍으로 지정해 놓은 US 달러로 갖다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in other words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본인들 이거 다시 설명하죠. 1 JPN 코인이 1달러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뭐 얘기하는데 안 봐도 돼요. 그냥 뭐 안정적이고 보안성 좋고 혁신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롱 컨트롤과 컴플라이언스, 합법을 준수하고 있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다. AML이나 KYC 신원 확인하는 거 고객들 그런 건 얘기하고 있고요. 레귤러터리 오버사이트 얘기하네요. 약간 본인들 자신감이 있어요. 본인이 아무래도 초대형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 레귤러터리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하네요. 미국에서. 그리고 인터내셔널 주리스딕션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역시나 레귤레이터와 뭐 협력하고 있냐, 잘 협력 관계에서 진행하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프로토타입이다. 약간 실험은 아니죠. 프로토타입이 실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약간 실제로 쓰기 위해 약간 실제 사용이 가능한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은. 하지만 완성 형태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이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완성품 단계로 가면은 본인들이 이제 인게이지 할 거래요. 협력할 거래요. 본인들 레귤레이터와.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이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죠. 역시나 이 JPN 코인은 쿼럼에서 돌아가는 거냐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써있죠. 쿼럼 블록체인에서 이슈될 거다. JPN 코인은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뒤에 부분도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JPN 코인은 이제 어디에서 운영될 수 있다? 나중에는 올 스탠다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될 수 있다. 거기까지 확장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JPN 코인이 이 JPM, 바로 JP 모르건의 다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임팩트를 주냐. 예를 들면 커스터디, 바로 그 보관 서비스죠.
그리고 클리어링은 청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 방송인가? 페이먼트 다음 단계가 클리어링이고 그 다음이 세틀먼트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세틀먼트도 나오네요. 예. 예, 너무 이르다는 거죠. 이 궁극적인 영향 주는 거. 다른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사용이 다른 비즈니스 지금 얘기한 커스터디나 클리어링, 세틀먼트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이르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 논의하는 게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해나갈 거래요. 다른 본인들의 클라이언트와 계속해서 뭔가 이런 거 협력관계로 이런 유스 케이스들 만들어내고 이런 거 비즈니스 관련해서 임팩트 주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해나가겠다. 보통 통상적으로 모범적인 답안을 얘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죠. 뭔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갈지 이 부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IIN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처음 들어보시죠? 뭐냐면 이거 작년에 만든 거예요. 저도 작년에 이거 만든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그 존재일 줄은 몰랐어요. 이 코인을 만들어서 알게 됐는데 작년 9월쯤인가요? 이 IIN이라고 줄여 얘기할 수 있는 원래 명칭은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거거든요. 작년 9월에 만든 건데 보세요. 일단 답변 듣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IIN 네. 트랜스퍼 인포메이션 나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between 뭐죠? 환거래 은행 코 리스펀던트 뱅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거래 은행 간에 이 페이먼트가 아닌 트랜스퍼 인포메이션 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얘기합니다. JPN 코인 뭐냐면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는 이 JPN 코인이 어떻게 디자인 됐다고요? 이 안에서 트랜스퍼 밸류를 얘기합니다. 모니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를 이동시키는 것. 즉각적으로 디자인 됐다. 여기 안에서. 그러면은 우린 궁금한 게 이 IIN이라고 부르는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가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죠. 작년 9월에 이게 공지가 뜬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적용된 거거든요. 써있죠, 여기. 당연히 쿼럼이겠죠. 여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막 우리은행, 국내 우리은행도 여기 참여했다고. 이 명단을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참여하는지 명단을 이 링크를 가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엔 이만큼 있고요. 유럽도 있고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 쪽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센트럴 중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미들이스트와 아프리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도 지금 포함이 돼 있겠죠. 여기에는 명단 안 올라있나요? 안 올라있네요. 시중은행만 올라있나 보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76개 공지사항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JPN 코인을 쓴다고 합니다. 뭘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 채팅창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뭘 노리고 있죠, 얘네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이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체감이 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배적인 네트워크 또는 전세계 단일 네트워크 다 여기로 기어 들어와라 해요. 지금 적어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애들 사이에 세틀먼트는 저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